이 작품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찬사와 또 감동적인 의견을 주고 있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의견이나 반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은 뭐 닭이 내릴 때 큰 소리가 나는데 지금 왜 거기에 대해서 검증하지 않느냐, 아니면 또 GPS 레이더 같은 경우는 분명히 상당히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왜 연구도 없느냐, 그런 식으로 좀 많은 좀 반론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반론에 대해 가지고 생각하시는지. 반론 관련해서는 김 감독이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이미 우리 영화 제작 과정 중에 제가 반론 담당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론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도 내고, 이 영화는 김 감독이 조사했던 분량이 100이라고 하면 영화 속에 담긴 거는 뭐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론들을 전혀, 혹은 다른 가능성들을 생각지도 않고 원하는 데이터만 수집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관련해서는 김 감독님이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뭐 반론들이 있다는 얘기 들었고, 저도 몇 가지는 저기 보여주시더라고요. 저희 마케팅 팀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몇 가지 중요한 거 이런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다 보고 있고. 근데 사실 제가 3년 반 동안 조사만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중간중간 결과를 김종수가 진행하는 프로에 나와서 몇백만이 보는 가운데 얘기했고, 이미 그런 반론들은 이미 다 제기가 됐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증도 다 마쳤습니다. 사실은 새삼스럽게 하나도 없는 반론이 다시 나오고 있어갖고 조금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 반론들을 보면서 가끔 그런 걸 느끼는데요. 그러니까 특별조사위라든가 그런 분들, 조사했던 분들들 굉장히 되게 하대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라든가 그분들이 아까 하나 예를 들자면 뭐 GPS 오차와 좌표의 오차와 레이더의 오차를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을 안 해봤을까요? 그래서 저희 영화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세월호가 침몰 지점 같은 게 나오죠. 실제 침몰해서 나중에 2년 될 때까지 있었던 지점에서 레이더가 750m 위까지 떠내려가는 모습을 제가 제시했죠. 그런 레이더 전문가들을 만나시거나 레이더의 원리에 대해서 들으셨던 분은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 물체가 여기 있는데 레이더 기지에서 전파를 쏴서 반사된 것을 영상에 잡은 게 750m 차가 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건 아예 애초에 셋업을 할 때부터, 그러니까 이 군대로 치면 0점을 잡는다고 그러죠. 0점을 제대로 못 잡아갖고 한 거지, 레이더의 오차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사실 750m 오차가 난다면 해상에는 끊임없는 해상 사고가 일어나겠죠. 예. 아주 쉽게 생각해 보시면 아수라장이 되겠죠. 그런 레이더를 갖고 바다에 나와서 협소로 같은 데를 어떻게 지나가나요? 그리고 DGPS 오차가 수백 미터씩 계속 순간적으로 날 수 있어요. 튀는 현상들은 가끔씩 초기에 많이 났었거든요. GPS 시절에. 그러다가 DGPS로 오면서 오차율은 10m. 특히 GPS 전문가도 만났어요. 국내 최고의 GPS 전문가라는 분들, 그 밑에 있는 분들하고도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특히 이 빌딩이 많은 곳보다 해상 이렇게 장애물들이 없는 곳으로 가면 정확도가 더 늘어요. 그래갖고 그 점검까지도 끝냈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 무슨 해군 레이더와 이 GPS 데이터 500m 차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건 거의 설명할 수 없다라는 답변도 다 얻었고요. 그러면 뭐 DGPS가 10m라고 통계적으로 발표하는 그 통계들은 다 거짓말입니까? 그런 DGPS 기술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미국 과학자들은 다 바보입니까? 라고 저는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다 점검했고 말도 안 되는 오차임이 나왔고,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일기에서 그때 청문회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그런 데이터들 나왔죠. GPS 위치가 계속 한 곳에 머무는데 속력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AIS 데이터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했을 때
그 GMT 업체의 연구소장이 그러죠. 사실 그걸 설명할 길이 없다. 좌표가 왜냐하면 이 지점에 있다가 이 지점으로 가야지 거리를 갖고서 시간을 나눠서 이렇게 속력이 나오거든요. 근데 계속 좌표가 한 지점이 20초 동안 계속 찍히는 거예요. 근데 속력이 수십 노트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도 설명할 길이 없다. 이 얘기를 해요. 이상합니다. 비과학적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다 검토하고 그 특별조사에 내에서도 검토하고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해서 본인들도 도저히 전문가한테 다 의뢰하고 검토를 마친 뒤 그 청문회 같은 자리에서 함부로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적, 국민들이 지켜보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발견돼서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AIS 데이터는 참고용으로만 쓰일 뿐이지 이걸 갖고선 친모론이 조사할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그 방송에서 청문회 생방송에서 선언하셨죠. 근데 그 반론을 제기하신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데 세월호 청문회를 좀 보시고 그리고 이 GPS라든가 레이더의 원리에 대해서 좀 조금 최소한의 사항이라도 공부하시고 반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데 제발 조금만 더 기초 사항이라도 좀 보시고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대로 이렇게 발설을 하지 말고 함부로 이렇게 그 글을 쓰지 마시고 제발 좀 최소한의 공부 좀 하고 반론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그게 결국 본인이 나중에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나중에 사과를 해도 소용없어요. 결국은 내가 그 지점을 좀 착하게 해서 그렇게 주장했던 거야. 글을 썼던 거야. 그럴 때 이미 유가족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GPS 오차는 뭐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혹은 뭐 IIS가 기계 결함은 오차가 생긴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완벽한 기계는 없으니까요. 상식 수준에서는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인데 이제 올해 1월에 있었던 네덜란드에서의 모의 실험 이게 300회를 반복한 실험이거든요. 여기서 정부가 발표한 AIS대로 배는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거리에 오차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 항적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설사 700m가 오차가 있다 치더라도 그 궤적은 그러면 맞아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700m 아래에 있었다 위에 있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그 궤적대로는 배가 움직여야 했으나 한 번도 정부 발표대로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의심하는 게 맞는 거죠. 데이터를 정부 발표를 한 번도 재현하지 못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정부 발표한 데이터가 맞지 않는 거죠. 이 닷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최부장님은 또 감독님 말씀하시겠지만 애초 이제 영화를 기획할 때 저희가 만약에 어떤 그 가설이 나온다면 중간에 과학적으로 논증 가능한 어떤 가설이 나온다면 아까 초기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생존자들의 체험 혹은 기억과 일치해야 된다, 부합해야 된다 원칙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가서 그 다음 단계로는 사실 쌍둥이 배가 있었죠. 예. 저희가 원했던 바는 그 배를 통해 그 가설을 실험해 본다는 거였어요. 근데 배가 중간에 팔렸죠. 예. 똑같은 조건에서 예를 들어 닷을 내리는데 소리가 너무 크다. 세월에 닷을 내리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선원들이 들을 수 없다는 걸 누가 알죠?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그 반론 역시 아무런 근거 없는 반론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똑같은 조건, 침몰하지 않았던 쌍둥이 배를 통해서 사실은 언젠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여러 가지 가설들을 그 배를 통해 직접 실험하거나 재현하거나 하는 게 저희 목표였지만 그 배는 사라졌고요. 닷도 중간에
잘라버렸죠. 인양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면 금방 답을 얻으실 수 있을 텐데 인양 과정에 닷을 자를 이유는 없다는 게 저희 조사 결과입니다. 역시 닷도 잘렸기 때문에 배가 침몰한 당시의 상황에서 다시 어떤 조건과 상황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화에 담긴 게 불완전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닷과 관련해서도. 저희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좀 더 보강하거나 비슷한 조건에서 닷이란 가설이 더 입증되어서 영화에 담겼으면 좋았겠지만 방법이 없었다. 그 외에 영화에 이미 제시됐던 여러 가지 닷을 가설로 내세운 이유들은 영화 속에 담겨 있으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는 영화가 충분히 말하고 있고요. 반론에 대해서는 반론 역시 적어도 영화가 제시하는 만큼의 근거를 가지고 반론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확인해보고 싶은 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정도의 소위 이제 배의 무게를 다시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말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재현해보기 전에는 확실히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론은 반가운 일이고 반론을 기대하며 만든 영화긴 한데 그 반론의 뭐 수위나 또는 이건 공식적으로 감독님이 나가서 뭐 언론 앞에서 토론을 할 수준의 반론이 제기됐고 반갑다고 할 만한 반론을 아직 만나지는 못했고 그래서 아쉽기도 합니다. 예, 일반적인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더 추가하실 얘기 있어요? 네. 예. 그거 두 가지 질문 드렸잖아. 그 GPS 뭐 레이더 그건 답변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닷에 대한 앵커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려요. 뭐 소리가 난다. 사실 이미 많은 얘기 들었고 그리고 대형 선박을 운항하시던 분도 그리고 닷을 내릴 때 어떤 프로세스로 내리냐. 그런데 흔히 얘기할 때 한꺼번에 확 내리는 방식도 있지만 조금씩 끊어서 그러니까 소음도 얼마든지 제어하면서 내릴 수 있는 방식도 있는데 항상 생각하는 게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 글 보고 그러면 타봤던 배들이 되게 소형서들이 많아요. 내가 타봤던 배, 뭐 소리가 크던데 다시 내려오니까 대형 선박 그리고 그 세월호의 구조가 선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리가 146m짜리 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어떤 경험했던 일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배 원래 조금씩 출렁거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뭐 어딜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반론들 그 GPS라든가 내가 자동차 가면서 GPS는 원래 여기 있는데 다른 건물로 완전히 건물이 확 튀어 몇백 미터 옆으로 튀어 GPS는 원래 오차가 많은 거야. 이런 수준의 반론들 그러니까 자기가 겪었던 그런 반론들 GPS는 원래 오차 많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그런 그러니까 이 반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무슨 도덕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진상 규명이잖아요. 세월호의 진짜 침몰 원인을 우리가 찾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기분이 내가 뭘 내놨는데 반론이 나오면 기뻐 이런 사람은 사실 없겠죠. 그렇지만 마음을 열고 거기서 뭘 이렇게 찾아가야지라고 충분히 듣고 이건 제가 잘못됐고 이건 더 보완해서 제3에 나올 수 있고 이런 자세로 의식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어떤 반론을 듣다가 굉장히 실망스럽고 시간을 소모한다라고 느껴지는 반론들이 있어요. 좀 악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특히 근거가 희박한 아까 얘기한 GPS 데이터 내가 찾던 데이터가 튀던데 뭐 이런 식의 반론은 정말 생산적이지 않은 반론들은 좀 조금만 더 기초 지식을 쌓으시고 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닷은 저희 스스로도 처음에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먼저 반론을 제기했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반론이 있다는 걸 압니다. 당연히. 왜냐면 닷을 얘기하는 순간 수많은 질문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가설이죠. 기본적으로. 그 이유는 다 아실 테고. 이제 뭐 소리 난다부터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김 감독이 큰 소리가 나지 않겠냐 했던 반론 중에 하나인데, 생각해 보시면 세월호 객실이 어떻게 외부의 소리를 차단하는지 방어의 정도는 어떤지부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큰 소리가 난다는 아주 단순한 주장은 반론의 최소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이러한 정도의 데시벨이 그런 정도의 소음이 어떻게 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라고 해야 하는데, 큰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안 들리냐, 얼마나 큰 소리인지, 그게 객실 어디에서 어느 정도 크기로 들릴지, 세월호의 구조는 어떠한지, 창문의 두께는 어떤지 전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김 감독도 얘기했지만 다들 조금씩 내렸는지, 한 번에 내렸는지, 다시 배를 완전히 정지시켰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배가 기울 때 어떤 충격을 가해서 침몰을 이루는 기울기를 순식간에 만들어낸 게 아닐까 하는 것이지, 반론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배, 다시 운항 중인 배를 어떻게 그렇게 정지시키느냐, 우리가 제시하지 않았는데 그런 반론이 있다든가, 많은 종류의 닷과 관련된 반론이 있다는 저희도 알고, 그것도 이미 제가 김 감독한테 제기했던 반론들이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전문가들에게 배 운항에서 다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어떻게 내려지는지, 어떻게 올려지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배가 운항 중에 방향을 선회할 때 다시 쓰이기도 한다는 사실은 저희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경험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또는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얘기를 저희도 듣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충분히 가설로서 제기될 수 있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다시야 좋아 이걸로 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 3년 반을 그렇게 보내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시 나와서 기쁘다 하고 냉큼 도달한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반론들이 김 감독 얘기처럼 이건 우리가 충분히 이미 너무 오랫동안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너무 소모적에 또다시 이걸 공식적으로 나와서 답변하기에는 오히려 그렇게 나가서 답변할 만한 반론과 이론과 혹은 뭐 틈새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게 저희 마음이기 때문에 반론을 기다립니다. 김명령님은 이런 결론에 도달했고 하나의 가설을 제시했고, 그 가설로 영화에 담아낸 사람으로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반론이 너무 기쁘진 않겠죠. 하지만 저는 기쁩니다.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진지하게 다룰 반론이 있다면 같이 논의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반론을 기다리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반론하기에는 이미 진지하게 검토했던 이야기들을 일일이 다 나가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소모적이다 하는, 현재까지는 그런 정도의 반론밖에 아직은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예, 기다립니다. 네, 아까 손 들어주셨던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반론을 제기하신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데, 세월호 청문회를 좀 보시고, 그리고 이 GPS라든가 레이더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최소한의 사항이라도 공부하시고 반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데, 제발 조금만 더 기초사항이라도 좀 보시고, 일단 특히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그게 결국 본인이 나중에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나중에 사과를 해도 소용없어요. 결국은 내가 그 지점을 좀 착각해서 그렇게 주장했던 거야, 글을 썼던 거야. 그럴 때 이미 유가족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